저번 주 거가 안 푼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주에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로는 인제 교재로는 페이지 11페이지로 가고요. 11페이지 가시면은 요 23번을 들어갈 차례거든요. 그죠? 여기서 인제 나온다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거 나오는데.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딱 하나가 안 나오는 게 일단 우리가 왜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특례 보금자리론, 인도 대출에 대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증에다가 또 나오죠. 보증. 자, 대출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얘는 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보증. 대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출을 하지도 않고 주택연금의 보증이고 그 보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시겠지만 MBS와 MBB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만 적어놔 보세요.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방문각에서 나오는 예상 문제집이라고 들어보셨죠? 예상 문제집. 예상 문제집에 뭐가 나오냐면 이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주택 도시기금. 도시기금에 대한 운영 관리는 안 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주택 도시기금에 대한 만약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한다. 그럼 요거는 틀린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 그래서 그럼 주택 도시기금이 나오면 이건 맞아요, 무조건 틀려요. 틀렸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주택 도시기금은 이제 예상 문제집 보시면은 국장이 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장이 이제 주택 도시보증공사한테 위탁. 그래서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주택 도시기금이 뜨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고요. 무조건 대출해 줍니까? 보증 업무를 해 줍니까? 대출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연금도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인제 공부하실 때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주택연금은 뭐 제가 문제를 내려고 하다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 주택연금은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일단은 만 몇 세 이상이라고 보셨어요? 55세.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예요. 소유자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둘 다 55세가 아니라 한쪽만 55세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가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공시가격. 시가가 인제 하게 되면은 강남이 인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습니까? 대상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시가다,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도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되고요. 자, 복합 용도가 상가 같은 거예요. 상가 등의 주택이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복합 용도의 주택의 경우는 주택 부분의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그다음에 1번에다가 덧붙여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업무용의 목적은 됩니까? 무조건 주거용입니까? 주거용이다. 요런 것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금을 타다가 어때요? 집값이 남으면 그냥요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되죠. 그죠? 배당을 해주고 만약에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은 그냥입니까? 불가리 먹고 오래 살아야 됩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이거를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도상환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기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특강 자료는 잘 활용하고 계시죠? 이게 압축강이에요, 압축강.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본소의 주택연금이 한 10페이지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값에 압축했다. 압축했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아시겠죠? 그럼 찍어주세요. 교수님,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형이다, 주거형이다. 요게 가장 유력해요. 최근에 요게 중요하니까 요거를 조금 눈여겨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넘겨보시면은 처음 하신 분들한테 좀 어려운 게 문제를 내봤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페이지 12페이지 가시면 하셨죠, 그죠? 학교로는 용어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화가 나오면 현금화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현금화.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현금화가 뜨면 무조건 무슨 화가 나와야 되죠? 유동화. 유동성이 나오셔야 돼요.
이 저당을 유동화시킨다는 거는 이 저당 채권을 현금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시장은 몇 차와 몇 차 시장이 있어요. 1 차, 2 차. 그래서 제가 인제 필수서에 해 놨는데 시장을 좀 그려 봤어요. 이렇게 보면 저당 몇 차와 몇 차 시장이 있다? 1 차와 2 차 시죠.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주택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그럼 차입자가 얘한테 돈을 받으면 그러니까 채권을 넘깁니까? 사용증을 넘겨요. 여기 아까 얘가 한주금이 한국주택금융공사거든요. 그럼 얘한테 또 이걸 얘가 팔죠. 팔아서 얘가 그냥입니까? MBS를 만들어요. MBS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자체는 원래 M이라는 게 현금화가 좀 어려운 거를 증권화시키거든요. 그러면 투자자가 이걸 사서 다시 현금을 주죠. 그러면 자 갈게요. 어 1 차 저당 시장은 자금을 대출해 줬나요? 자금을 공급해 줬나요? 자금을 대출해 주시고 저는 나 모르고 똥을 얘기를 하면 돼요. 그죠? 이거는 자금을 대출해 줬어요. 자금을 공급해 줬어요. 공급해 줬죠. 대출해 준 시장이고 이건 자금을 공급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봐봐.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1 차. 투자자가 나오면요. 2 차.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제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 번, 2 번에 1 차, 2차 찾았습니까? 그럼 1 차와 2 차를 그냥요 바꿔내요. 바꿔낸단 말이에요. 아까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 1 차. 투자자가 있으면 2 차를 잡으셔야 돼요.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문제 풀 때 만약에 딱 보면은 차입자라는 게 수요자가 뜰 거예요. 그럼 일단 미리 문제를 제가 예상하는데 수요자가 떴어. 그럼 몇 차로 가셔야 돼? 투자자가 뜨면요. 2 차. 요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1 차는 자금을 공급했다. 대출해 줬다. 대출해 줬고 대출 채권이 형성됐죠. 세무증이. 네. 금융기관이 이뤄주고 2 차는 그냥입니까? 1 차에 자금을 공급해 줬습니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당 채권을 가만히 있어요. 은행이 현금화 시켰어요. 유동화 시킨 거죠. 그럼 저당의 유동화 역할을 하는 거는 몇 차에서 한 거죠? 2 차에서. 그럼 여기는 투자자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따가 갈 거고. 그래서 몇 차와 몇 차를 바꾼다. 1 차와 2 차.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효과라는 게 있는데 효과는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가져가시냐면 자 따보세요. 다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당이 유동화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채가. 아시겠죠? 그럼 안 좋다, 좋다. 영어로 따보세요. 굿. 안 좋아, 좋아. 그럼 자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해 봐요. 그럼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게 좋아요? 증가하는 게 좋아요? 증가하잖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주택 건설이 어떻게 해서 좋아? 촉진되는 게 좋잖아요. 건설회사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주거가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고 강의가 굉장히 좀 안정스러워요? 고마워요. 굿. 그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출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는 거는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굿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다 증가하고 높아져야 되는데 요놈만 감소해야 돼요. 따라서 위험만 감소한다.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슨화시키는 거예요? 현금화시킨 거죠. 그럼 은행이 그냥입니까? 이 채권을 현금화를 했습니까? 했죠. 그럼 유동성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가 안 돼서 위험이거든요. 그 위험은 어떻게 됐어요? 감소한다라는 얘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좋다라는 거는 뭐 증가하고 촉진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위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위험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죠. 이거 꼭 체크하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처음 하신 분들 다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를 못 알아듣냐면 자 지금 차입자한테 그냥입니까? 대출을 많이 해 줍니까? 그럼 자가 소유 보증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이해 가시겠어? 그다음에 건설회사한테도 빌려줘요. 그럼 건설도 어떻게 됩니까? 촉진되고 주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이 되며 자 돈을 빌려주니까 얘는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여력이 축소되겠어요? 확대되겠어요? 확대되겠고 그다음에 유동성은 어떻게 되는데? 유동성 위험은요. 감소하는 거.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아까 제가 굿이라고 그랬죠. 굿. 해보세요. 좋다. 위험이 어떻게 돼? 위험이 올라가야 돼? 감소하는 게 좋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는 다 좋아진 게 나오지 나쁜 거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증권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왜 여러분들이 그 지분증권,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다음에 매자닌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전신주에 매달린다는 게, 자, 우리가 신이 세 개 떠. 신이 세 개 뜬다. 근데 매자닌, 우리가 전신주에 매달렸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매자니입니까? 매자니에요. 신주는요. 기억하나? 그러면 하나가 신탁이 뜨고 하나가 신디케이트가 떠요. 그러니까 신탁은 그냥입니까? 담보신탁입니까? 이거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신이 세 개 뜨는데 얘는 신디케이트죠. 신디케이트는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분금융의 세 가지가 잘 나오는 게, 신조리는 지분이다. 그 신조리 나오면 부채 찍으셔야 돼? 지분 찍으셔야 돼? 지분 찍어야 돼요. 신이 뭐예요? 주의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 신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이렇게요. 저번에 전신주에 매달린 거 뭐다? 매잔이고요. 신탁 나오면 담보신탁 찍으셔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 얘 신조리에 들어가는 거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는 지분이 되겠죠. 이해하셨지? 그 다음에 교수님, 뭐 야매가 없을까요? 잡을게요. 여기 MBS, ABS 있지? 영어가 앞에 A 뜨고 M 뜨면 무조건 부채야. 다시 할게. 영어에 A 뜨고 M 뜨면 뭐야? 부채.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 M 떴죠? A 떴죠? 지분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부채. 아시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건 자산유도가 지권이라고 나오니까 이걸 ABS로 붙이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건 지분이다, 이건 부채다. 부채증권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저번에 신조리 기억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게 얘예요. 자, 5번에 가시면은 MBS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가 이제 가장 좀 어렵습니다.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 치라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시장은 몇 차, 몇 차 있었죠? 1차, 2차 있었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채권을 가만히 있습니까? 은행이 이 공사한테 팔았습니까? 팔았죠. 팔면 투자자한테 팔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박스에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단어가 찾았습니까? 자, 이걸 약속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무슨 수취권이라고 되어 있죠?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채권에 대한 게 이제 넘어서 가서 이제 차입자한테 은행이 이렇게 넘기면, 자, 원리금은 뭐와 뭘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나한테 원금과 이자를 달라는 채권이에요. 맞나? 근데 여기서 저당 채권 소유권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따라해보세요. 저당권. 자, 우리가 저당권을 민법에서 담보로 왜 설정하겠어요? 돈 못 갚으면 그냥입니까? 경매 처리합니까? 경매 처리해서 그 권리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먼저.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상한에 위험해요? 조기 상한. 조기 상한은 그냥요, 조기에 상한을 해요. 그러면 원금과 이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니까 원리금 취권은 조기 상한 위험이 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까 저당권을 왜 담보로 설정했어요? 돈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면 경매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매 처리가 간단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까? 채무행을 되면 얘가 이 권리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요. 약속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상한 위험을 지고 조기 상한을 지고 저당 채권 소유권이 보다 채무 불이행을 위해준다는 걸 이게 기초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박스 있어요? 박스? 박스 있으면은 자, MPTS는 그냥입니까? 다 투자자한테 넘겨요. 그럼 다 이 권리를 누가 갖고 거예요? 투자자. 채권형이에요? 지분형이에요? 지분형이죠. 그러면 투자자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면 조기상한 위험도 위험하고 채무행도 위험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콜방어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F가 투자자한테 콜이라는 게 여보세요? 전화해가지고 야, 조기상한 들어왔으니까 계약을 해지하자 할 수 있잖아요. 이 콜방어는 뭐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조기상한에 대한 방어예요. 보고 있죠? 근데 이 조기상한 위험을 누가 집니까? 투자자가 지죠.
그쵸? 그럼 방어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해요. 지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초과담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다 판다. 아까 M이 채권이라고 했죠? 이 채권이 만약에 100이 있으면은 자 이걸 가만히 있어요. 다 투자자한테 넘겨버려요. 그럼 MBS를 다 발행했죠? 그럼 우리가 요 M에 대한 채권에 대한 초과담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초과담보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한다는 거죠. 자세히 보고 계시죠? MBB는 지분형입니까? 이 채권형입니까? 넘겨요? 이 권리를 안 넘겨요. 안 넘기고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조기상한 위험도 발행자가 지죠. 그럼 조기상한에 대한 콜을 불렀을 때 방어가 가능하다. 콜 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고 얘는 무슨 담보가 있어요? 초과 담보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얘는 다 발행할까요? 일부만 발행할까요? 일부만 발행하고 이 담보를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은행이 위험하니까. 이해 가셨죠? 근데 얘는 혼합형이라고 되어 있죠. 혼합형은 이 저당권에 대한 채권의 소유권만 누가 갖고 갑니까? 발행자가 갖고 가요. 근데 원리금지권의 조기상환은 누구한테 줘요? 투자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조기상환은 투자자가 지죠. 그럼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근데 CMO는 장기만 되거든요. 자격증 채권이니까. 그럼 CMO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어디만 됩니까? 장기. 그냥 계층이에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그럼 장기에 있는 사람한테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도요. 일단 발행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담보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따라서 적게 한다. 적게. 그럼 우리가 요거 한번 야매로 한번 가볼게요. 야매로 본다면 콜방어가 한글로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 되는 것만 콜방어를 원해요. 몇 글자 되는 것만? 세 글자 찾아보세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되겠죠. 반응이 없죠, 이렇게. 연구한 건데. 그럼 콜방어는 몇 글자? 세 글자 돼. 뭐가 뭐? MBB하고 CMO만 돼. 근데 CMO는 어떤 투자만 된다? 장기만 가능해요. 트렌치가 짧은 애들은 안 해준다. 연기하십시오. 그다음에 투자자를 소리나는 데 쓰면 투자자야. 투자자. 그다음에 발행 기간을 소리나 쓰면 발이에요. 그럼 비가 들어가면 발행 기간이지고 비가 들어가면 투자자가 져요. 그러면 여기서 자, 따보세요. 발발이 다 누가 져? 발행 기간이 다 줘요. 맞아요? 얘는 몇 글자예요? 홀방어 돼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T는 투자자죠. S는 복수 체제예요. 누구 애들이에요? 투자자 애들이잖아요. 다 누가 지겠어요? 투투투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콜방어 돼야 안 돼요? 왜요? 네 글자니까. 남해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봐. 그 다음에 MPTB는 T하고 B가 다 들어갔죠. 보세요. 혼합형이다. 혼합형. 얘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형? 그럼 약속해봐요. 그럼 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죠? 발행자가 갖고 있습니다. 찾았죠? 그러면은 이 원리금시권의 조리상한 위험은 누가 지겠죠? 투자자가 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갈게요. 이게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간단하게, MPTS는 발행기간이 나와야 돼? 다 투자자가 나와야 돼? 투자자가 나와야 돼. 자, 보세요. 투투투. 투자자 애들. TS. 발발이. 발발이 다 누가 나와요? 발행기간이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잘 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저당권의 채권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간다? 그럼 채무불이행도 누가 진다? 발행자가 지죠. 보이죠? 근데 얘는 원리금시권에 대한 조기상환은 누가 지겠어요? 투자자가 진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야매를 한 김에 다 해볼게요. 얘는 초과담보 있어요? 없어? 얘는요. 얘보다 제일 많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야매를 노트에다 적어도 좋아요. 초과담보 제일 하면. 그럼 MPTS는 그냥입니까? 투자자 애들입니까?
그럼 얘는 그냥요 이 채권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초과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럼 초과담보가 있다, 초과담보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MBB는 그냥요 이거 발행 기간이 위험했죠. 무슨 담보를 확보해야 돼요? 적게 많이 확보되는 거죠. MPTV와 CMO도 저당권은 얘가 갖고 있죠. 근데 초과담보가 많아요? 좀 적어요? 얘가 더 많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따라해 보세요. 초과담보 D하고 O가 들어가야 초과담보를 원해요. 다시 할게요. 뭐하고 뭐가 들어가야? D하고 O가. MPTS는 BO 있나요 없나요? 무슨 담보가 없어요. 초과담보가 없죠. 맞습니까? 그럼 MBB하고 MPTV, CMO 중에서 어떤 게 초과담보가 많아요? 얘는 몇 개 들어갔어요? 얘는요. 하나씩만 들어갔잖아요.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초과담보가 아직까지 시험에 안 왔는데 MBB만 초과담보를 좀 안겨도 좋아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다시 연습할게요. 칠판. 이게 굉장히 어려워. 자, MPTS는 TS 투자자 애들. 그러면 투투투 여기 발행 기간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여기 발발이 있지. 자, 누가 들어가야 돼? 발행 기간이 들어가야 돼. 얘는 굉장히 쉽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자, MPTS에 어느 거든 발행 기간이 등장하면 돼요. 오케이? MBB에는 투자자 등장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네들은 유일하거든요. 하나? 근데 어려운 게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혼합형입니까? 혼합형이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아까 자, 이 MPTV와 CMO는 그냥입니까? 혼합형입니까? 특히 이 CMO는 자, 따라해봐요. 다계층 채권. 그러면 이 구조가 하나예요? 다양해요? 다양한 트렌치로 이루어져서 만기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죠? CMO도 콜방어는 되죠. 몇 글자니까. 장기간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러면, 자, 가볼게요. 아, 이게 진짜 많이 어려운데. 자, 그러면 항상, 칠판 볼게요. MPT와 CMO는 이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입니까? 발행자가 가져가죠. 발행자가 가져가요. 그럼 원리금 수익권의 조기상환은 누가 갖고 가죠? 투자자가 가져간다. 이해하십니까? 답세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답세 최소밭. 무슨 밭? 그럼 최소밭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채무이행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원톱으로 이제 맞출 수 있게 하는데요. 재판 보세요. 자, 일단 MPTS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다 투투투입니까? MBB는요? 발발발이에요. 맞나? 그러면 얘네들은 아까 최소밭 기억하시지? 그러면 이 소유권만 누가 갖고 왔어? 발행기관이 갖고 왔죠. 원리금 채권 조기상환은요. 투자자가 갖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칠판을 보시면요. 여기 밑에 여기 별표 표시가 있어요. 표시. 하셨습니까? 자, 조기상환이 발행자가 지는 건 유일하다라고 되어 있죠. 하셨습니까? 그러면 조기상환에 대한 발행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MBB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가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칠판. 자, 원리금 조기상환을 얘 투투고 얘 투투고 얘만 발발이지. 그럼 원리금 수익권 조기상환을 발행자가 지는 건 뭐 하나밖에 없지? MBB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MPTV와 CMO가 조기상환과 원리금 수익권이 발행자가 진다면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문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어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10번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10번. 10번 찾으셨죠? 알겠습니다. 들어갑니다. 기억에 여기서 오는 건데요. 기억에 보시면 수요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나왔다? 자, 제가 수요자 나오면 몇 차례 했죠? 1차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죠? 2차예요. 수요자 나오면 여기 몇 차 찍으셔야 돼요? 1차 찍으셔야 되죠. 봐요. 자,
아까 시장이 몇 차와 몇 차가 있었죠? 그럼 1차는 차입자와 수요자와 은행이 이루어진 시장이죠. 근데 2차는 은행과 그냥입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까?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에 있어요? 2차에 있어요? 2차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용하다는 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마음을, 강의가 안정돼야 되니까. 강의 안정, 다들 강의 안정. 자, 몇 차가 몇 차가 있었어요, 아까? 1차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수요자가 들어가면 몇 차죠? 1차죠. 투자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 HF가 한 주금이죠. 그럼 한 주금은 몇 차 있나요? 2차에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린 거는, 그러면 수요자 나오면 몇 차 나와야 돼요? 1차. 한국주택금융 나오면 2차 나온다. 그걸 얘기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10번에 이미 아시겠어요? 10번에 내가 몇 번 하다가 한 번 하다지? 기억하고 미음번 하다가 했지? 그럼 여기서 딱 여러분이 다 읽을 게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수요자가 뜨면 몇 차야? 근데 2차 있지? 그러면 읽어 안 읽어? 안 읽고 그냥 지워버리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알아? 얘는 몇 차에 지금 있는 애야? 2차잖아요. 그럼 1차가 아니라 2차에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 취지는 뭐냐? 1차와 2차를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풀면 돼요. 자 MBB는 그냥이야 다 발발이야. 누가 지지? 발행. 발행자가 조기상환위험을 지가 질까 차입자한테 전가시킬까? 전가시켜서 내가 안 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요 TS 있어 TS? 아까 얘는 발발이가 다 졌지? TS는 그냥이야 투자자 애들이야. 그럼 다 누가 위험한 거야? 투자자가 위험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지분형이 맞죠? 그럼 이걸 다 위험을 누구한테 줘요? 투자자한테 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할게요. 여기다가 박스 치세요. 형편. 자, 조기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진다는 거예요. 찾으셨나? 자, 이건 답세. MBB 하나다. MBB 하나야. 여기에 다른 게 뜨면 다 틀린다는 거죠. 약속해 주세요. 아까 최소밭보다 더 암기하기 쉬운 게 얘만 아시면 돼요.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가 발행자가 지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MBB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 좀 건져가 주세요. 그럼 여기서 다른 게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 갔나? 여기에 MPTS가 들어가면 돼? 그럼 집에 가야 돼. MPT, 내가 묻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이기지 못하는 거야. MPTV와 CMO는 이해해.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소유권과 원리금시권을 반반씩 갖고 있거든요. 대화를 해봅시다. 근데 MPTS는 다 누가 갖고 왔죠? 투자자. 그럼 MPTS가 이 집이 나왔다 이거 틀리면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뭐는 무조건 안 돼. MPTS만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용어 잘안 되네. MPTV와 CMO 기억나? 자, 얘네들은 그냥이야 채소밭이었어. 채소밭이야. 무슨 뜻이야? 내가 해줄게. 채무불이익률은 저당권의 소유기간은 발행기간이 갖고 있는. 맞습니까? 그러면 조기상환에 대한 원리금시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간다. 누가 발행기간이래? 투자자잖아요. 알겠습니까?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우리는 조기상환의 위험을 발행자가 진다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MBB 하나밖에 없다면 다 맞출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리죠. 조기상환의 위험을 직권 발행자가 진는 건 뭐밖에 없어요. MBB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 MPTS 지금은 진짜 집에 가야 된다니까? MPTS는 그냥이야. 다 투자자야. 발행기가 나왔잖아. 어? 알겠어? 얘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입니까? 최소반만 발행기간입니까? 최소기간만 발행기간. 최소밭이 뭐예요? 채무이익에 대한 건 저당권의 소유권은 발행기간이 갖고. 맞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에 대한 원리금 수익권은 누가 갖고 가겠어요? 투자자가 갖고 간다는 거 맞나? 근데 우리는 송석 교수가 열의를 하면서 조기 상환 위험을 발행자가 되는 건 못 받겠다. MBB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놈들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최소밭하고 요거를 바꿔내는데 그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하셨어? 진짜 이해한 거야? 그럼 조기 상환에 대한 걸 발행자가 주는 건 못 밖에 없어. 그렇죠. 이거를 얘들이 바꾸더라도 거기 말려 안 들어간다는 얘기.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무조건 이거 누구예요? MBB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 아, 흥분된다. 씨.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모두 설명, 뭐 틀리게 설명하죠? 그럼 틀린 것만 골라보세요. 몇 개가 되겠어요? 기억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지금 딱 오셔서 졸으실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이어트 안 먹고 와요, 밥을. 나도 졸까봐. 자, 볼게요. 살이 안 빠져요. 콜방어는 할 수 있겠습니까? 콜방어는 몇 글자니까? 세 글자잖아요. 콜방어를 틀리면은 진짜 이건 장기로 가실 분이 돼야 돼요. 콜방어는 누구랑 누구랑이죠? MBB하고 CM 몇 글자니까요? 세 글자니까요. CMO는 누가 하면 되죠? 장기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층이에요? 다 계층이거든요. 왜? 계층이 많고 다양하니까 다 알겠죠? 자, 그럼 갈게요. MPTS는 다 누가 줍니까? 발발에는요. 발행 기간이 준다는 겁니다. 맞나? 그러면 자, 이거는 얘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얘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밭? 채소밭이에요. 맞습니까? 얘랑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럼 안 헷갈리는 거는 무조건 고기 상한에 대한 원리금 취권을 발행자가 지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MBB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안 되면 요 채소밭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어요. 유명한 거예요. 맞히세요. 화이팅. 3번 정답. 많이 힘들어.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갈게요. 요 야매 좀 괜찮습니까? 그래서 진짜 약속해야 되는 거야. 조기 상한 위험을 증권 발행자가 지는 건 누구밖에 없어. MBB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 알겠지? MPTS 찍으시면 진짜 심각한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금융, 아까 신조리 기억하세요? 신조리는 무슨 금융이죠?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 금융이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떴는데, 요 리츠는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따라서 주식을 샀다. 부동산을 산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뭐 언제나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직접 소유권을 넘겨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다수인데 소수라고 돼 있죠? 요건 좀 약해요. 요것만 좀 가져요. 신조리는 지분이다. 그래서 이제 지분 주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금융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있죠. 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강의를 좀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갈게요. 이 프로젝트 금융은 단기 사업일까요? 장기 사업일까요? 장기. 소규모예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인천공항 아시죠? 인천공항이 그냥입니까? 요 바다에 고속도로가 납니까? 고속도로 나잖아요. 그럼 톨게이트비를 받죠. 톨게이트비가 쌀까요? 굉장히 비쌀까요? 비싸요. 한 번 가는 게 매일 비싸요. 좀 소문이 아니라 제가 이제 즐기는 거는 드라이브 하러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설날 같은 데는 승인료가 없어요. 설날에 한 두세 번, 한 다섯 번 왔다 갔다. 앞으로 그냥입니까?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현금 흐름이 의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안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죠. 해고를 한번 그려볼게요. 볼게요. 눈이고 코고 입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자, 그 상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란에서 들어오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주라는 애가 등장하거든요. 사업주가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시행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포스코가 만약에 부도나면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럼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PF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여러분들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모태가 되는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이렇게 해서 설립시켜서 따라서 분리시킨다. 얘가 망해도 영향 안 주고 얘가 망해도 영향 안 준다. 그 금융기관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가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자금을 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자금을 줘서 이익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아 나가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망했더라도 채권 청구가 안 되죠. 그럼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상한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100% 비소구입니까? 제한소구입니까? 제한소구예요. 자, 그러면서 자, 이거는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해요. 앞으로 톨게이트 받는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이 의존한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 사업주의 자산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업주의 자산입니까? 사업 자체의 자산입니까? 이 자체 PF가 가지고 있는 독립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근거로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톨게이트비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금융이 부실됩니까? 그럼 사업주가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럼 채권 회수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금융기관도 부실로 따를 수가 있는 거고요. 유명한 거죠. 자금 관리는 시공사, 시행사, 차주가 직접 합니까? 독립계정에서 합니까? 위탁, 에스크로에서 설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장부의 금융. 그럼 장부의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포스코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얘가 여기가 부채로 막 몇 조 원이 있으면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 재무상태표가 장부거든요. 그럼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표시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포스코는 아파트 지을 수 있지. 그럼 사업주가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률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11번 문제는 제가 냈는데 좀 길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요것만. 그러면 어때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겠어요? 그럼 금리가 어떻겠어요? 높고 수수료 세겠죠? 그래서 사업성 성공 시 금융기관이 수익액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프로젝트 회사는요, 법인세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받을 수 있다. 있어요. 일정 조건을 가지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만약에 얘한테 위험하니까 여러 사업체를 주게 되면요, 위험을 분산시키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복잡한 계약에 따른 계약이니까 사업이 지연됩니까? 이게 단자 간에 곤란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11번 한번 풀어봅니다. 11번 스타트 갈게요. 이건 좀 제가 만들었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좀 풀어드릴게요. 가장 올바른 건데. 자,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사업주가 포스코였죠. 이 포스코가 법적으로 그됩니까?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있죠. 그럼 프로젝트 회사가 톨게이트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현금으로 상환을 하겠죠. 그러면서 프로젝트 회사가 그냥입니까? 파산됐습니까? 파산됐으면 어떻게 돼요?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기 사업 자체 자산이나 현금 흐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채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해가시겠죠? 네, 2번. 자, 아까 장부의 금융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장부의 기록이 안 된다는 거는 이 대출자의 은행의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포스코였어요. 포스코죠. 그러면 대출자의 채무 수용 능력을 높여주는 겁니까? 이거 사업주입니까? 사업주라고 돼 있죠. 요거 별표 치세요. 많이 나옵니다. 다시 약속. 이 장부의 금융이 나오면 이건 누구의 효과야? 사업주의 효과지 대출자의 효과가 아니라. 이거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차주단이 직접 자금 관리합니까? 위탁계좌에서 합니까? 위탁계에서 맡기지 차주가 직접 하는 건 아니죠. 일반 대출과 동일하지 않고. 자, 그다음에 위험 분담을 위해서 다양한 참여 주체가 계약을 통해서 금융이 이루어졌지만 절차가 간소해요, 복잡해요. 그럼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제가 그 특강 자료에 안 넣었는데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기출이 2번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출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공사비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다 대출이라고 적어보세요.
공사비를 직접 지급했을까요? 거의 대출을 할까요? 대출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 시행사의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대출부터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개발이익이 먼저입니까? 공사비가 먼저입니까? 공사비를 지급하고 개발이익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사비를 개발이익에 우선 지급해야 됩니다. 하셨죠? 항상 나오면 시험 문제가 이 공사비는 대출로 줬기 때문에 이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가 좀 먼저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해드린 건 제가 여기 안 넣어놨기 때문에 좀 해서 가지고 하세요. 이제 프린트 우리가 특강 자료가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가니까 이건 좀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그것만 좀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압축된 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리츠가 외울 게 많아요.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리츠는 법이 나와서 저번 주에 프린트인 문제 12, 13 두 문제를 좀 냈거든요. 어려워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건 리츠예요. 뭐라고요? 리츠. 지금 저 12페이지 하고 있어요. 3번 찾으셨습니까? 그럼 리츠는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지분. 주의하실 게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고요. 소수 투자자예요? 다수의 투자자예요? 자,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을 사는 거예요. 뭘 산다? 주식. 그럼 주식은요, 그 배당이나 시세 차익이 있지만 그냥입니까? 원금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일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거예요? 간접 투자한 거예요?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왜? 소액이니까. 다수 투자 가능하죠. 본격적으로 투자회사법이 나오는데요. 자기관리회사와 위탁과 기업구조이라고 들으셨죠? 그럼 자기관리는 직접 그냥입니까? 자기가 관리합니까? 그럼 명목이에요? 실체예요? 그러면 자산을 직접 운영하죠? 그럼 직원 없겠어요? 직원이 있겠어요? 있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죠. 그러면서 법인세는 과세돼요. 그렇죠? 실체회사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염이 많이 헷갈리는 게 얘는 설립자본금이 얼마죠? 5억이에요. 그 다음에 인가 등록 후 6개월 지나면 이게 최저자본금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만약에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설립자본금이 얼마라고 배웠죠? 설립자본금 3억이에요. 3억. 그리고 최저자본금은 50억이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갈게요. 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는요. 5 아니면 3이에요. 5 아니면 3이다. 5,3불고기 아시죠? 우리 시험 문제가 5가 아니면 얼마죠? 3이에요. 3. 할 수 있겠어? 여기가 5억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는 얼마야? 3억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얘 알고 얘만 좀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하나만 암기하자. 안 되면 맨날 전화번호 외워도 소용없어. 자기 관리는 설립이 얼마고? 5억. 최저자본금은 70억. 설립은 5억만 갖고 오고 설립 최저자본금은 어떻게 할까? 인가 등록 후 6개월 동안 만들어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립보다 최저자본금이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약속해요.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는 외우셔야 된다. 설립자본금은 최저자본금은 70억이에요. 맞습니까? 자, 우리 학개론에서는 5 아니면 얼마죠? 3이에요. 더스탠드?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몇이야? 얼마야? 3억이라는 거죠. 알겠지? 얘가 생각이 안 나. 자, 따라서 5, 7이 35. 그러면 3억이면 얘가 50억이래요. 아니, 50억, 50억.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기 관리만 외워주세요. 자기 관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고? 5억. 최저자본금은 70억이에요. 약속? 약속? 그러면 5 아니면 못 떠. 3이 떠요. 얘는 설립이 3이라는 거죠. 어머, 그건 어지러워요. 그러면 따라서 5, 7이 35. 그럼 얘는 3억이고 얘는 50억이라는 거죠.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릴렉스, 릴렉스. 주고 앉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5, 7이 35.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5, 7이 35. 다시 5, 7이 35. 자기가 알리는 설립자본이 얼마? 5억. 설립자본은 70억. 5억 아니면 3억. 5, 7이 50억이 되는 거잖아요. 아 힘들다. 아시겠죠? 틀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힘들어. 응? 우리 학교에서 5 아니면 얼마야? 3이에요. 드릴게요. 우리 디귿번 보시면 자산운용 전문의 감정평가 공인중개사 있죠. 이게 몇 년이에요? 자, 할게요. 글자 수를 좀 보세요. 몇 글자인지 한번 보세요. 여기 요거 글자. 5글자인가요? 5글자예요? 기억이 안 나면 좀 글자 좀 세워주세요. 몇 년이죠? 5년이요, 5년. 맞습니까? 오삼불고기 기억나요? 이 학교 나서 5가 아니면 3이에요. 석사는 석사. 3년.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석사를 두 글자가 나와요. 석사는 3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하나만 알자. 하나만 알자는 거죠. 계속해요. 다시 할게요. 따라서 5, 7이 35. 5, 7이 35. 그럼 자기가 알리는 설립이 얼마? 최저자본금. 5억 아니면 3억. 5, 7이 30억, 50억이 되는 거죠. 그치겠지? 몇 글자지? 몇 년? 5년 아니면 몇 년? 3년. 안 되면 따라서 석사를 가는 거지. 되겠지? 두 개 다 문제집에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나요? 이렇게. 콜라 안 되려는데, 저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전문 인력 근무 이거 봐봐요. 아까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가 있습니까? 전문 인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몇 글자? 감사합니다. 5글자. 5가 아니면 3. 석사는 3년 이상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 자문회사 등 5년 이상 근무 후 여기에 3년이라는 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오삼불고기 외우세요. 무슨 불고기? 그럼 5부터 나올 거예요. 몇 년 이상? 5년. 그 위에 3년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우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공부. 차근하 갖고 하세요. 갖고 하시고. 자, 위탁과 기업구조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자산관리사한테 위탁하겠죠. 그럼 그 다음이니까 직원이 없습니까? 지점도 없잖아요. 명목은요, 무조건 법인세가 면제될 수가 있거든요. 법인세가 그냥입니까? 면제됩니까? 면제되죠. 약속해요. 아까 제가 5, 7이 35. 그러면 자기관리가 오면 위탁과 기업구조는 3억이 됩니다. 이거 아실 수 있겠죠? 5, 7이 35인가요? 그럼 최저자본금은 50억이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갈게요. 자, 현물 출자는 설립된 안 된다. 자, 설립 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자, 암기하지 마시고 아까 그 자기관리가 설립자본금이 얼마를 가지고 해야 돼요? 와, 현금으로 가져와야 된다.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현물로 물건을 가져오지 말아요. 그럼 설립 때는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약속해요. 5 그냥요. 현찰 박치기 해야 돼요. 현찰 박치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가능한 건요. 최저 자본금을 가지고는 가능합니다. 그럼 최저 자본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70억이죠. 70억이 모이면 그 이후서부터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러면 설립 때는 현물 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설립 때는 안 되죠. 되고 인가 등록 후 최저 자본금이 갖추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다시 아까 자기 관리가 5억은 그냥입니까? 현금으로 가져와야 됩니까? 70억이 지난 다음에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배당은요. 다 자기 관리나 위탁이나 다 기업 구조에 다 몇 퍼센트야? 99, 19 돼 있죠. 체크하셨죠? 근데 위탁 관리는 무슨 배당도 가능해요. 초과 배당도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나왔어요. 주식을 개인적으로 모집해야 됩니까? 공개 모집해야 됩니까? 그러면 인가 등록 후 몇 년 후에? 2년 내에. 하셨죠? 자기관리 인가하고 기업구조론과 위탁관리는 등록이거든요. 몇 년 내가 중요해요? 2년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 공모 딱 떴어. 그럼 몇 년 내? 2년. 그래서 제가 요걸 안 하다가 처음 할게요.
그래서 2년. 네가 공모했지. 어. 공모 공모 나오면 몇 년? 2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가 등록 후 몇 년 내? 2년 내. 몇 퍼센트를 청약한다고 배우셨어요? 30%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와 위탁은 몇 퍼를 청약해야 됩니까? 30%. 근데 기업 구종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특례 조항을 주거든요.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주식을 주면 안 되죠. 주식 소유 한도가 자기나 위탁이나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요. 50. 근데 얘는 초과할 수도 있죠. 얘는 50%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럼 기업 구종은 됩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이 이렇게 보시죠. 그다음에 다 왔어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좀 어려워요. 7번에다 좀 발표 쳐보세요.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는 자산의 구성은 부동산, 증권, 총 현금 총 자산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어요? 80%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중에서 부동산만은 몇 퍼예요? 70%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왜 햄버거 가면은 빅맥이라는 그 햄버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햄버거만 시켜요? 세트 메뉴도 시켜요? 세트 메뉴 시켜요. 그럼 세트 메뉴는 8,000원 달래요. 얼마 달란가? 근데 여기 부동산이 나오는데요. 부동산만 시키면 7,000원만 달라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다시 할게. 세트 메뉴 시키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그럼 몇 퍼센트가 있어야 돼요? 80%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부동산만 단품만 시키면 이건 얼마예요? 7,000원이 되잖아요. 되셨습니까? 다시요. 전체 세트 시키면 8,000원. 그럼 8,000원에 세트 시키면 햄버거만 나와, 감자튀김도 나와. 콜라도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증권하고 현금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빅맥, 부동산만 시키면 7,000원이라는 거죠. 약속? 그럼 부동산하고 다 세트로 다 시키면 8,000. 80. 8,000원이 아니라 80이야? 그 다음에 7,000원만 있으면 70%만 가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분들은 기업 구조조정 있었죠.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기억하십니까? 걔는 인생이 기구에서 7,000원밖에 없어요. 70%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8번에 보시면 회계관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회계관리는 국토부입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요. 만약에 국토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금융위가 정하는 회계 처리를 준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여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 자기관리 회사는 그냥입니까? 실제 회사가 있습니까? 그럼 임직원이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으면 내부 통제 기준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자산관리회사도 그냥요 실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 통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은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명목이에요. 그럼 임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내부 통제가 없는 거죠. 내부 통제가 있는 거는 여기 자기관리와 자산관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밑에 암기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왜 자자에 버스 안에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얘기잖아요. 노래를 바꿨어요.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버스 내부가 누가 불렀죠? 자자가 불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내부 통제 나오면 그냥요 자자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가 뭐야 자가? 자기관리 또 자가? 자산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12번을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12번 스타트. 여기 빠진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1번이 맞을까요? 자기관리만 좀 기억해달라고 했나요? 설립자본금은 얼마죠? 5억이에요. 5억이 아니면요. 3억이라는 거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5, 7이 35잖아요. 이거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핵심만 찔러주는 게 강사예요. 자, 그다음에 실체는 그냥입니까? 자기 관리만 실체입니까? 기업구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위탁 관리는 위탁 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죠. 자, 요거는 어떤 자기 관리라고 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특강 자료는 다 집어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차입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세요. 사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13번 갑니다. 스타트. 13번 좀 쉽게 냈어요. 빨리 맞추라고. 요건 쉽죠? 5번이 정답일까요? 5번에 보시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6개월이 기업구종은 70억이 아니라 50억이 돼요. 다른 건 맞나 봐야 되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의 실체형 회사인 자기관리와 명목 위탁 가격 정확하잖아요. 자기관리 설립자본금 얼마예요? 5억.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몇 글자입니까? 몇 년 들어가야 되죠? 무조건 맞는 거예요.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정 설치할 수 없고 증권권 상분비용을 둘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10번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으로 가시면은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시험장 가셔서 10번 찾으셨죠? 그러면 자, 기억하고 미음번을 좀 체크해 보세요. 기억 미음 체크하시면 자, 제가 얘기하면 1차인지 2차인지 얘기하세요. 선닝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수요자 나오면 1차, 투자자 나오면 2차,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면 1차라는 거죠. 약속해 주세요. 여기 수요자 떴죠, 수요자. 그럼 몇 차죠? 1차입니다. 1차. 이런 스킬이 빨리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오면 2차라는 거죠. 여기 가시겠죠? 갈게요. MBB는 그냥입니까? 발발입니까? 그럼 다 누가 지죠? 발행기간. 지가 위험할까요? 다 전가시킬까요? 자,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MPTS는 TS죠. 다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 그러면 요거는 지분형 투자에 대한 그 위험이 다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제일 어려워요. CMO가 제일 어려워요. CMO와 MPT면 아까 그냥입니까? 최소 밭이었습니다. 세무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얘기 좀 해주세요. 조기상환에 대한 원리금치권은 투자자가 합니다. 그냥 암기 안 해도 돼요. 약속해요. 항상 조기상환에 대한 증권 발행자가 되는 건 못 바뀌었다. MBB 하나밖에 없다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최소밭을 안 외워도 정리가 되세요. 그러면 요거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좀 길게 냈는데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만약에 PF가 도산됐더라도 사업주한테 채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다시 풀어도 괜찮겠죠? 복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의금융이 뜨잖아요. 무조건 누구죠? 사업주로 가셔야 됩니다. 대출자로 가시면 안 돼요. 다시 약속. 부의금융이 뜨면 누구다? 사업주. 약속 좀 해주세요. 알겠죠? 부의금이 나왔는데 대출자가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구다? 사업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어떤 스킬이에요. 다 읽지 말고 부의금융이 나오면 대출자 나오면 무조건 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스 파이낸싱은 차주단위 한다면 맞아 틀려. 에스크로에서 하잖아요. 그죠? 위탁 대전에서. 그 다음에 위험 분담을 하게 되면은 신속하고 지연될 수가 없다 발생한다. 발생하죠. 5번은 여러분들이 기준이 2번 됐었어요. 아까 공사비는 그냥입니까? 대출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가 먼저예요? 공사비를 먼저 받고 개발이익을 갖고 와요. 몇 번 정답? 5번이 정답이 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문제보다는 3번을 보셔서 좀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 리치 있죠? 자, 갑니다. 자, 일단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체 회사가 있죠? 그럼 그냥요, 직접 운영해요.
직원 있고 지점 있죠. 법인세가 가세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 하나만 좀 암기하라 그랬나요? 그럼 얘가 5억이면 다른 거는요. 3억. 자, 따라서 5, 7이 35가 되잖아요. 되겠죠? 자, 감정평가사만 요것만 글씨 잘 찾아보세요. 5글자죠. 5 아니면 3. 석사가 안 생각나면 석사로 가시는데 요거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자산관리사 5년 나왔죠? 5년 아니면 몇 년이에요? 3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산관리사, 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실체입니까? 명목입니까? 그럼 자산관리사들이 위탁을 하겠죠. 직원이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법인세는 면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법인세 안 내도 된다는 거. 그다음에 얘는 아까 5, 7이 35. 35 외워. 외우고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갈게요. 설립되는 현물 출자가 돼요? 안 돼. 5억은 현찰을 갖고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저자본금이 갖추면 가능할까요? 왜요? 그냥입니까? 금액이 커집니까? 70억을 갖춘 다음에 선물 출자도 가능하다.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배당은 90%다 90%죠. 위탁은 무슨 배당도 가능해요? 추가 배당도 가능하다는 게 나오죠. 잡으시고요. 공모해야 되죠. 그러면 자기관리인가 위탁관리기관 등록한 후 몇 년 이내?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년. 네가 공모했지. 2년. 2년이 잠깐만 어려워. 1년 6개월이에요? 2년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위탁은 30%를 청약해야 되죠. 근데 기업구조는 있다 없다? 없어요. 특례 조항을 줘요. 기업구조는 제한이 없어요. 그죠? 알겠습니까? 한 사람한테 너무 몰아주면 안 되죠. 원래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는데 50. 기업구조는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세트 메뉴 기억하세요? 얼마 있어서요? 8,000원이잖아요. 어? 근데 햄버거만 살려면 8,000원이잖아요. 그럼 다 살려면 얼마? 80%, 80%. 부동산도 포함됐다는 거죠. 부동산이 햄버거고 감자튀김, 콜라도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감자튀김은 안 나와요. 직권과 현금이 나오는 단품만 시키면 부동산만 시키면 72%.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어디에서? 금융위원회죠. 가보세요. 자기 관리는 그냥입니까? 실제 회사가 있으니까. 임직원이 있죠. 임직원을 내부 통제한다는 거죠. 자산관리회사도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가 있으니까. 자산관리.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있어야지만 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버스, 그렇죠. 그래서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내부에서 누가 이겼어? 가자가 누구야? 자기관리와 자산관리에서만 내부 통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라인 9번 정도 있는데 해줄 거는 다 해줬어요. 아시겠죠? 그죠? 요게 왜냐면은 페이지로는 한 15페이지인가 20페이지 돼 있어요. 이거 좀 해봐요. 줄어줬잖아요. 자자까지도 다 해줬어요. 여기도 틀리시면 난 진짜 안 좋은 거죠. 봐봐요. 57이? 잘한다. 57이 35. 5 아니면 얼마? 3. 이렇게 해서.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분위기 괜찮아요? 강의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감사합니다. 굿! 쉬었다 가겠습니다.